전달이 됐는지를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준비, 내가 했던 거를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를 했던 그 오래 시행하는 보육일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심점이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활동 계획을 세워서 내가 아이들한테 준비를 했더니 어떤 건 친구들이 좋아하고 어떤 건 친구들이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떻게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 누리 개정에 있어서는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로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했죠. 맞아요. 유아를 중심점으로 해서 이 보육 계획안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전에는 보육 일지나 계획, 능력, 그 선생님 능력자야. 이 사람은 정말 노래를 잘 불러. 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이렇게 훌륭하게 잘 지도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죠.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생각을 못해도. 그쵸? 그럼 내가 딴 말 할게요. 예를 들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로서 노력을 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갖고 아들하고 얘기를 해서 난 정말 너 때문에 직장도 다 포기하고 너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엄마가 막 혼을 냈어. 그때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한테 나 그거 요구하지 않았잖아. 엄마가 엄마 좋아서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어이가 없겠죠. 내가 나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좋으라고 하는 행동이었지만 그 아이 눈에는 엄마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 보육일지나 보육계획안도 선생님들은 유추를 해. 아, 우리 아이가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준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확장도 하고 축소도 했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봤을 때 선생님이 내가 이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하는 활동을 하는 척하면은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흐뭇해할 거야. 선생님한테 내가 놀아줘야겠다, 맞춰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보육일지나 계획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바뀐 교육계획안에 대한 틀,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추구상, 인간상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실시를 했을 때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을 영역별로 범주를 만들어서 그걸 간략하게 했어요. 첫 번째, 그 누리과정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에 있어서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영역별에 대한 목표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체, 운동과 건강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이건 많이 했었어요. 좀 달라졌죠.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이 쭉 볼 수 있도록 1, 2, 3, 4 이런 부분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넘겨보시면 한 개, 5개 영역 한눈에 보기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페이지를 보면 이 페이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총 몇 개인 거예요? 59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건강에도 12개, 의사소통에도 12개, 사회관계도 12개, 예술 경험은 10개, 자연탐구 13개. 근데 이제 예전에 의사소통 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듣기, 읽기, 말하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라고 해서 좀 달라졌어요. 그쵸?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처럼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뿐 아니라 뭐가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책과 그렇죠. 여기 플러스가 된 게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건 좀 다를 수 있겠죠. 아이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때 책에 대한 중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그래서 코보기를 쓰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코보기를 저희가 수업으로 또 넣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추구하는 인간상에 있어서 이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과 솔직히 신체 운동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이거 생각해보면 어떤 거 생각나요? 우리 그때 친구가 박스 놀이를 가지고 두더지 그거 만들었을 때 그 놀이를 했던 거를 계획해서 아이들이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지 아닌지 거꾸로 들어가서 우리가 체크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 한 사람마다 한 개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육일지나 주간교육계획안이나 그리고 엄마하고의 소통 관계도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제까지는 선생님이 주고받지 않았어요. 거의 그냥 내보냈어. 발신만 했을 뿐이야. 우리는 이런 교육을 했고 이렇게 아이들이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대로 평균치대로 따라가는 애들은 이런 수업을 했나 보다 라고 엄마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아이는 그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이거 했어 그러면 몰라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얘가 어떤 놀이를 했고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쌍방이 왔다 갔다 해서 주고받아야지만 우리 아이가 이런 교육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구덩이를 파는 것 자체가 무슨 재미가 있을 건가. 그리고 블록 같은 거 맨날 위로 아래로 첫날엔 그랬어. 근데 얘가 이걸 쌓다 보니까 길게 쌓아.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리가 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찰했던 사람은 알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전혀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만 늘 했던 선생님은 이 아이가 다리를 만들고 있을 때 얘는 원래 다리를 만드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아이가 블록을 처음에는 쌓기만 했고 그 다음에 길쭉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 거를 봤는데 그때 계획이 만약에 다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 그럼 이제까지 얘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치가 다리로 변화가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경되는 이 누리과정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바뀐 누리과정은 아이들을 창의롭게 키우고 선생님들이 처음 선생으로서 더욱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놀이하는 부분을 일단 체크를 다 하고 나중에 어떤 아이가 그 선생님들이 쓰는 그 보자기 있죠, 보자기. 아이들하고 음률 활동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보자기. 그 보자기를 거기다 놔뒀는데 이 아이가 그 보자기를 소금물이 영역으로 가져가가지고 그 컵에다가 꼭꼭꼭꼭꼭 재미있게 이렇게 마른 거야. 그러고서 아이스크림이라고 아이들하고 놀이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거기 가서 그거를 쭉 빼가지고 이건 여기서 놀면 안 돼. 그러면서 음주 영역으로 가져갔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하고의 그 다음번에 소통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이거 집어넣구나. 이게 뭐야? 라고 그것만 물어봐도 우리는 어떻게 좋은 선생님인 거야. 저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그때 책상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아이의 놀이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졌기 때문에 잘 지켜봤더니 아이들이 두더지 놀이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블럭을 들고 해풀이다 라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얘네가 이런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얘네들한테 어떤 이 놀이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할까? 라고
이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방향에 있어서 내가 리드를 해야 될까요? 아이들 놀이의 선생님은 리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껴줘야 나도 껴. 선생님은? 아이들 생일 케이크 뭔가 있으니까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을까요? 생일 케이크 없이 선생님을 초대를 했어. 엄마 오늘 생일 축하 파티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 생일 케이크 없니? 우리 케이크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치?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생일 케이크 외워서 같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케이크. 그렇게 같이? 그 아이들이 얘기가 우리 엄마는 다이어트해서 케이크 안 먹는데 그쵸? 그래서 약간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생각이 초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놀이를 내가 정말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 끼어들고 싶어. 그 애들이 선생님 눈치를 안 보게 하려면 선생님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모자라게 왜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게 좋지. 너무 어느 때는 선생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해줘야 될 때도 있지만 아이 놀이는 선생님은 이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 이거 가르쳐줘. 라고 한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친구들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 왜 생일 파티 하는데 생일 케이크 없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이들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프로젝트인가? 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처음에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 프로젝트랑 유사한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프로젝트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확정된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점점 확장시키는 거잖아. 또 소방차에 대한 부분이다. 그럼 첫 번째 소방차를 어떻게 생각해? 그럼 119 그리고 빨개요. 그리고 불이 날 때 가요 라고 하고 소방차 견학을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더 그리고 이러면서 아이들 생각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놀이는 어때요? 쭉 거기에 대한 방향으로 가죠. 근데 우리 친구들의 놀이는 어떨까요? 맥락이 없어요. 갑자기 이 놀이 했다가도 딴 놀이로 바뀌어버리고 이상하다. 얘네들 이 놀이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놀이로 바뀌어버리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구덩이 파고해서 이거 놀이하다가 거기에다 애들이 갑자기 물 집어넣고 여기 수영장이야? 막 이렇게 수영도 하기도 하고 애들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우리처럼 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재미로 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고 발생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선생님들은 의사소통이 얘가 굉장히 잘 되는구나. 자기의 생각을 잘 친구한테 전달하고 친구한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잘 설득까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간 거잖아.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이걸 계속해서 계획하고 여기에 대한 기록을 하다 보면 얘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예전에는 남한테 관심도 없고 그럼 또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관계 형성에도 이 친구가 원래는 남한테 그렇게까지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한테 이제 관심이 생긴 거잖아. 다른 친구의 활동도 중요시 여기는 거고 단지 그 활동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였잖아. 그건 그렇게 각을 하는 거 아니야. 자, 날 봐. 입에 물고 허르르 해서 태하고 뱉으면 돼. 라고 하는 한마디였지만 그 아이의 그 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봤어서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걔에 대한 거를 보면 그 전에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혼자서 하는 것만 봤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놀이나 이런 부분이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거랑 달라졌어.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되게 재밌어해.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에 쌓여있던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진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놀이를 하나하나를 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의논을 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제 연간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에도 나왔어. 연간 계획. 연간 계획을 짤 때 선생님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활활동 계획을 잡는 거였어요. 그쵸? 선생님 당장 연간 계획을 어떻게 짜? 걱정되죠? 연간 계획을 어떻게 짜면 될까요? 응? 옛날처럼 생활 주제랑 맞게 해가지고 주제랑 똑같이 해서 보육 일지가 나가게 되면 선생님,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요? 연간 계획을 이렇게 짰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은 짜놓고서는 수업은 안 했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계획 안의 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 안의 틀이 달라지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활동이었어. 교육 목표. 무슨 활동? 해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갔어. 활동 계획, 놀이 주제. 예상되는 놀이 주제가 봄에 대한 거니까 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견학 또는 행사는 꽃동산을 가면 좋겠다. 꽃이 심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놀이에 대한 선생님이 뭐라고 써 있어요? 기대. 기대는 뭐예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목표로 해서 아마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선생님은 준비를 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애들이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해서 예전에는 세 반 선생님이 어땠어요? 한 선생님이 활동을 주제를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썼지. 근데 이제 보육 일지가 선생님이 기대는 똑같이 잡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주간 교육계획안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보육 일지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어요. 계획은 그럼 똑같지 않나요? 계획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간 계획 같은 경우는 놀이 주제를 포함해서 예시를 줬을 때 폼을 똑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연간은. 그래서 봄, 가족, 여름, 물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대인 거지 연간에 이거 그대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기대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이 주제에 맞춰서 그 연간을 계획은 잡을 수는 있으나 맞아요. 실행을 할 때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